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배울 것도 없는 작은 나라인 한국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고 지내던 비즈니스 컨설턴트 올리비에 마르텔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가게 되어 짐을 싸는데 짜증이 났다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한국을 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리비에 마르텔이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기업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세계,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큰 나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사무실에서 에펠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 상사인 르그랑 씨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에, 그가 말했어요.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당신이 아시아 정치에 관한 세미나를 위해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정말요? 속으로 생각했죠. 무슨 소용이 있지?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 배울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상사에게는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르그랑 씨, 언제 출발하죠? 그는 저에게 서류처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요. 그리고 올리비에 열린 마음을 가져주세요. 한국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늦게 저는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몇 벌의 정장과 넥타이를 던져 넣으며 한국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여자친구 소피가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신나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어요. 한국은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로. 그냥 일이야. 아마 지루할 거야. 소피는 저를 보고 찡그렸어요. 올리비에, 당신은 항상 그래요. 가보지도 않고 그곳에 대해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아마 그녀가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계속 짐을 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짜증이 났어요. 왜 내가 한국까지 가야 하는 걸까? 그들이 나에게 내가 모르는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어요. 작은 나라였죠. 그렇죠? 항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아마도 그들은 그냥 더 큰 이웃 나라들을 따라하는 것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 낭비가 될 거야.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승무원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비빔밥이라는 한국 음식이었어요. 포크로 그걸 휘저으며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한 입 먹어봤어요. 놀랍게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꽤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약간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소피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곧 생각을 떨쳐냈어요. 그냥 음식일 뿐이야.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마침내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그는 친절한 얼굴에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르텔 씨, 제가 다가가자 그가 말했어요. 저는 박 교수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악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박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배고프시죠? 그가 말했어요. 방문을 전통적인 한국 저녁 식사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를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저는 망설였어요. 더 이상 낯선 음식을 먹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박 교수님이 너무 기대에 차 있어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왜 안 되겠어요? 도시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서울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더라고요. 현대적이고 높은 건물들과 밝은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옛 절과 궁궐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낯선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 도착했어요. 구워지는 고기와 향신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한국어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곧 테이블 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요리들이 가득 찼어요. 색색의 채소들,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들,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것들로요. 박 교수님은 상추잎에 고기를 싸서 다양한 소스와 함께 먹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박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국의 고대 왕국과 현대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잠시 동안 저는 호기심이 살짝 일었어요. 어쩌면 한국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어요. 그저 한 끼 식사일 뿐이야.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휘둘리지 마.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박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세미나는 내일 시작됩니다. 마르텔 씨. 아주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틀렸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은 상태로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이었어요. 세미나실은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로 가득 차서 흥분이 가득했어요. 저는 수다스러운 미국인 교수와 엄격해 보이는 중국인 연구자 사이에 앉게 되었죠. 공기 중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박 교수님이 앞에 서서 다정한 눈으로 방 안을 훑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속으로 눈을 굴렸어요. 풍부한 역사라니? 글쎄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흥미있는 척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발표는 고구려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한국인 학생 민지가 일어나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고구려는 한국의 삼국 중 하나였습니다. 민지가 설명했어요. 고구려는 지금의 한국과 중국의 일부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거의 700년 동안 지배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뭐라고?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는 한국이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그리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민지는 고구려의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했어요.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 왕국은 지금의 중국까지 널리 뻗어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 중국인 연구자인 리 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실례합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고구려는 분명히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한국 학생들이 항의하며 소리쳤고 중국 학자들은 반박했어요. 저는 그 논쟁의 격렬함에 놀라서 그저 앉아 있었죠. 민지는 굳건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고구려는 자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왕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장했어요.
중국과는 독립된 국가였어요. 리 웨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역사, 왜곡입니다. 고구려는 중국 왕조에 조공을 바쳤고 중국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들로 어지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죠.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민지의 주장이 끌렸어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하면서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그걸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저는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저는 무심한 척하며 말했어요. 민지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흥미롭게 들어주셨다니 기뻐요. 한국 역사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워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고구려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고구려는 시작에 불과해요. 신라와 발해에 대해 들어보세요. 저는 그녀의 열정에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죠. 세미나가 계속되면서 저는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각 발표마다 한국의 과거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위대한 왕들, 놀라운 발명품들, 그리고 역사를 바꾼 전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죠. 하루가 끝날 때쯤 제 머릿속은 새로운 지식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어요. 그 세상은 항상 제 앞에 있었지만 저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후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그저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저는 진짜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풍부한 과거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나라를 말이죠. 마침내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번 세미나가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어쩌면 저 역시도 바뀌게 될지 모르겠어요. 호텔 방에서 짐을 싸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내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이 여행이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어졌거든요.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창밖으로 붐비는 서울 거리를 바라봤어요. 이 도시는 이제 내게 너무나 익숙해졌고 거의 제2의 고향 같았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과 경험한 모든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생각이 끊겼어요. 박 교수님과 민지가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올리비에, 준비 다 됐어요? 박 교수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물으셨어요. 나는 슬픔을 숨기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떠나고 싶지 않네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잔뜩 찡그린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정말 많이 변했네요. 우리 모두 내가 처음에 얼마나 회의적이고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 떠올리며 함께 웃었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박 교수님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고마워요. 올리비에. 관점을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머무는 동안 발견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궁을 방문했던 것, 한글 창제에 대해 배웠던 것, 민진의 가족과 함께했던 추석을 떠올리며 모든 기억이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있잖아요. 내가 말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가려진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독특하고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민지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제 이해해줘서 정말 기뻐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목이 메는 걸 느꼈어요. 작별 인사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서로 포옹했고 연락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어요. 기억해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배운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할게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는데 머릿속엔 내가 새롭게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긴 비행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대신 집에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아마 나처럼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주변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나는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가 새로운 시각으로 일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장님인 르그랑 씨가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올리비에, 한국 여행은 어땠나? 유익한 걸 배웠나? 그는 의자에 기대며 물었어요.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르그랑 씨,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내 열정에 놀란 듯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정말인가? 자세히 말해보게. 그 후 1시간 동안 나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 독특한 문화, 그리고 동아시아 지정학에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설명했어요. 내가 어떻게 편견에 가려 이 사실들을 보지 못했는지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내가 결론 지었어요.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에 한국의 관점을 포함시키기 시작해야 해요. 르그랑 씨는 내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올리비에, 이 여행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이었군. 이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업무에 반영할지 기대되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회사의 동아시아 업무 접근 방식을 수정하는 데 전념했어요. 보고서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추가했고 동료들이 내가 예전에 했던 실수를 할 때마다 그들을 도전했어요. 처음엔 그들 중 일부가 회의적이었지만 내가 경험한 것들과 배운 것들을 공유하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민지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녀는 파리의 대학원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며 프랑스에 오게 되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내가 그녀에게 축하 메시지를 쓰면서 이번 여행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우정을 쌓았고 업무에서도 새로운 이해의 영역을 열게 되었어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화 간의 다리가 되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나는 이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파리 공항에 내렸지만 몇 주 전에 떠났던 그 올리비에는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공항을 걸으면서 한 무리의 아시아 관광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행 전이었다면 그들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한국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동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했던 제 자신이 떠올라 웃음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던지.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은 제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올리비에, 한국에서의 지루한 세미나는 어땠어? 친구 피에르가 물었어요. 그는
제가 불평하길 기대하며 웃었죠. 저는 그를 놀라게 했어요. 피에르, 정말 놀라웠어. 많이 배웠어. 한국이 금속 활자를 처음으로 발명했다는 거 알아?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섰대. 피에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난 아시아에서 모든 걸 중국이 발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한국은 자체적으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이라는 고유의 알파벳을 만들었어. 그게 정말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야. 제가 말하는 동안 동료들의 얼굴에 깜짝 놀란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제가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회의 중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게 됐어요. 신흥시장에 대해 논의할 때 저는 한국의 경제 기적을 언급했어요. 그들은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어.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전략에서 배울 점이 많아. 제 상사인 르그랑 씨도 제 변화에 주목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올리비에, 그가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새롭게 얻은 통찰력에 감명받았어. 우리의 아시아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아. 이 프로젝트를 내가 맡아줄 수 있겠나? 저는 설렘이 밀려왔어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영광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특히 저에게 처음으로 도전을 던졌던 열정적인 학생 민지와 종종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항상 기꺼이 제 질문에 답해주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줬어요. 어느 날 박 교수님으로부터 흥미로운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국제회의를 조직 중인데 제 경험을 발표해주길 원한다고 했어요. 당신의 회의론자에서 옹호자로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라고 그가 썼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잘못 말하면 어쩌지? 하지만 곧 한국 친구들이 얼마나 인내심 있고 이해심이 깊었는지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제가 전문가이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배우려는 의지를 고마워했죠. 그래서 저는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연설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되새겼어요. 한국을 작은,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매력적인 나라로 보게 됐어요. 회의 당일 연단에 서자 각국에서 온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몇 달 전 저는 세미나 때문에 한국에 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가면서 저는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틀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편견으로 시작해서 존경과 감탄으로 끝났던 이야기요. 한국의 역사적 업적, 현대적 성공, 그리고 그들의 활기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그 나라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길고 크게 울렸어요.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몇몇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저의 여정은 저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간과해왔던 모든 나라와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이 아직 많았어요. 미래와 앞으로의 발견이 기대됐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곳은
제가 사귄 친구들과 배운 교훈을 떠올리게 하며 눈에 띄었어요. 저를 일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킨 여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소 지었어요.